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혜자입니다. 벌써 또 이제 저녁 시간 마련해가지고 또 여러분들에게 또 한번 이야기도록 하겠습니다. 떠들어내도록 할게요. 편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. 여러분의 이야기도 하고 요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잠시 들려드릴까 합니다. 요즘 보니까 뭐 힘들어. 상당히 조금 예측 불가의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합니다. 답답하고 한때는 뭐 코스피 5천, 이 5천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코스피 5천 지난 2007년에 이어서 올해 뭐 대통령 선거 유세 기간에도 그 후보들 입에서 오르내린 그 꿈의 숫자였어. 5천이 코스피 5천. 근데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어. 점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. 지난해 그 전임 미답의 3,300선. 이 3,300선을 뚫은 코스피 지수는 올 들어서 2,200선까지 이제 막 밀리기도 했죠. 떨어지기도 했는데, 이 국내외 그 거시경제 악재들이 막 증시를 현재 짓누르고 있는 영향이 있어요. 아주 짓누르고 있어, 보니까.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, 이 요인을 빼놓을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. 그래서 한국 경제와 기업이 자본시장에서 합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야. 그 대표적인 밸류에이션 지표가 뭐냐? 코스피 주가 수익 비율이죠. PER이에요. PER이 그 지난해 10년간 15.8배인데 선진국 평균이 21.5배예요. 그 신흥국은 평균이 19.6배고 모두 믿더라. 도대체 왜 우리 코스피 주가 퍼가 낮냐? 올해는 또 10배마저 하회하고 있습니다. 아주 비리비리하고 있어요. 지금 보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. 그 전문가들도 그래. 보면은 그 저평가의 요인들 중에서 특히 가바넌스가 시급하다는 거예요. 가바넌스 시급하다. 그리고 ESG죠. ESG가 이제 글로벌 기업 경영하고 기관 투자들의 중요한 그 지향점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, 그 가운데 한국에서는 유독 가버넌스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. 그럽니다. 가버넌스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. LG화학의 배터리 사업 분할로 그 모자 회사의 그 쪼개기 상장, 이 논란부터 카카오페이 경영진의 스톡옵션 매도, 여기에 이르기까지 가버넌스 이슈로 떠들썩한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개판인 거지. 경영진들이 이따위 식으로 운영을 하고 경영을 하니 주가가 뭐 온전하겠습니까?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. 쪼개기 상장 이런 것도 하면 안 되는데 자꾸 하잖아. 욕심 때문에. 하여튼 그래요. 지금 이게 압축 성장의 부작용이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이런 문제들을 좀 뭔가 안 되면 금융당국이나 정부에서 좀 규제를 좀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. 계속 개미들만 피해보고 있잖아. 개미들만. 하여튼 그 가버넌스 이슈는 국내 증시에도 부담을 주고 있어요. 지금 보니까 그 사모펀드 운용사 KCGI인데 이 강성부 대표라는 사람이 그런가 봐요. 한국의 증시 저평가 요인, 이 요인으로는 상속과 그 승계 환경 그리고 이사회의 독립성 상실을 꼽아요. 이사회 독립성 상실을 꼽는다. 그런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 가버넌스 개선을 위한 움직임은 활발한데, 그 주주행동주의가 이제 대표적입니다. 주주행동주의. 다만 그 증시의 그 저평가 해소를 위해서는 하루빨리 그 G를 넘어서 가지고 ESG를 가속해야 하는 거죠. ESG. 환경, 사회, 지배구조. 아주 중요합니다. 그래서 세계 기업들은 현재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이제 재무적 외에 그 비재무적 가치들을 주목하고 있어. 비재무적 가치들을 주목하고 있다. 그 열쇠가 뭐냐? ESG라는 거야. ESG. ESG는 이제 연기금 그리고 운용사의 그 책임 투자가 이제 보편화되면서 글로벌 투자에 빠르게 내재화되고 있어요. 지금 보니까. 그래서 지금 유럽 등 그 OECD 회원국들은 그 한국이 경제적으로 강한 나라라고 생각하는데, 그 ESG의 그 모든 방면에서 책임을 다할 것을 기대를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주변 증시와 비교하면은 한국이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가버넌스만 갖춰도 코스피는 지금의 한 2배가 되지 않겠나, 그렇게 봅니다. 코스피는 지금의 2배가 되지 않겠는가,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. 답답합니다. 제가 봐도. 하여튼 주가는 지금 상당히 안 좋아요. 글로벌 그 환경 자체가 너무 안 좋고
뭐 긴축 재정, 고환율 안 좋잖아요. 지금 보면은 인플레이션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듣다 보니까 상당히 좀 부진하다. 그리고 전에 제가 한번 여러분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여러분들은 5천만 원 있으면 어떻게 하겠는가, 이런 상황에서 어떤 분은 뭐 예적금 넣는 분도 있어요. 뭐 저는 예적금 넣는 걸 나쁘다기 보는 거 아닙니다. 뭐 좀 두렵거나 불안하거나 뭔가 확신이 없으면은 예금 넣으세요. 예금 넣고 뭐 적금을 넣든지 뭐 그렇게 해서 뭐 보호하는 것도 뭐 나쁘진 않는데, 이왕이면 뭐 투자를 한다 하면은 저는 이제 공격적으로 좀 하는 스타일이죠. 공격적으로. 그래서 저는 차라리 오히려 막 주가가 확 떨어졌을 때 막 바닥치고 개미들 막 곡소리 내고 막 죽는다 살려달라고 할 때 그때가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. 남들이 막 위기라고 막 난리칠 때가 아주 냉정하게 판단해 보면은 그때 사야 하는 거야. 그때 싸게 사는 게 맞는 게 아니냐. 항상 뭐 날아다니고 올라갈 때 그때 사면은 항상 물리더라고. 그리고 이제 또 나중에 되면 비싸게 샀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. 차라리 그냥 쭉쭉 빠져나갈 때 그때 사야지 않겠나. 또 하지, 어떤 분이 그럴 거야. 그러면 더 빠지는 거 아니냐, 뭐 그런 얘기도 할 수 있겠죠. 그래서 따질 때는 조금씩 분할로 들어가는 거겠죠. 분할로 조금씩 분할해서 매수를 해서 최대한 평단가 낮추고 이제 수량을 모으는 겁니다. 이런 전략으로 이제 지금까지 왔어요. 또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겁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고 판단하시면 돼요. 뭐가 정답이라는 건 없어요. 정답이라는 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. 하여튼 저는 뭐 이렇게 이번 재밌게 썼네 보니까, 이번 주 미국 금리 인상과 긴축, 환율 문제 등으로 전저점을 바라보고 하락하고 있는데, 오히려 많이 쌀 때 감사한 마음으로 매수에 들어갈 좋은 시간인데 쫄아서 그런 것도. 근데 사람이라는 게 이 쫄 수밖에 없어요. 막 빠지고 다니는데 이제 뭐 멘탈이 강한 사람들이야 충분하겠지만은, 멘탈이 약한 사람은 쫄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주린이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.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막 투자하지 마세요. 그냥 물가를 이길 수 있는 이율도 아닌데 참고 공포를 이겨내는 것만이 성투의 기본이다. 맞습니다. 맞는 말인데 실제 이제 실천으로 행동하기가 상당히 힘든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멘탈을 강화시켜야 합니다. 지금의 유리 멘탈, 그 쿠쿠다스 같은 멘탈을 빨리 깨부시고, 여러분들 티타늄 합금을 해가지고 초강력 합금 뭐 이렇게 있잖아요. 막 아주 튼튼한 그런 멘탈을 갖고 있어야 돼. 아주 뻔뻔할 정도로. 그래야지 여러분들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. 참 힘들죠. 그런 멘탈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니까 오랜 시간이 걸려요. 걸리고 또 누가 옆에 있느냐도 달라. 누가 옆에 있느냐. 멘토가 중요한 거지, 멘토. 여러분들도 멘토 좋은 분들이 있으면은 멘토를 꼭 두시길 바랍니다. 하여튼 우리 다 같이 꼭 존버해가지고 꼭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마지막 방송 때 봬요.